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보호자였던 그녀의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조현병을 심하게 앓았던 탓에 도저히 어린 그녀와 오빠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폼 클레멘티에프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폼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어 범과 봄, 이 두 단어의 영감을 받아서 그녀에게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영화 올드보이를 리메이크한 미국 올드보이로 할리우드에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폼은 여러가지 히어로물에서 그 얼굴을 드러내며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할리우드의 라이징 스타입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조현병으로 육아가 불가하자 어쩔 수 없이 삼촌 집에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그 삼촌 역시 그녀가 18살 때 세상을 뜨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한편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남매들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 앙숙인 관계, 둘째로는 서로 잘 챙기고 서로에게 인생에 둘도 없는 지원자인 경우입니다. 폼과 오빠 나무의 관계는 두 번째 종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폼이 25살이 되던 바로 그날, 그러니까 그녀의 생일날, 그녀의 오빠는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빠를 잃은 그녀의 충격은 매우 컸다고 합니다. 폼은 몇 주 동안 하루 종일 방에서 울기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겨진 그녀마저 세상을 등질 수는 없다고 다짐한 그녀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오빠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 왼쪽 손목에 그녀의 오빠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 그녀는 도무지 자신이 잘한 것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학업에도 좀처럼 흥미를 찾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숙모를 기쁘게 해드리려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수재들이 모인 로스쿨에서 그녀는 정신을 차려 열심히 공부해서 낙제를 했습니다. 재빠르게 이것이 그녀의 길이 아님을 직감했던 그녀는 그 길로 로스쿨을 때려치고 무언가 자신의 필링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한편 그녀의 친할아버지 유진 클레멘티에프는 유명한 러시아 화가인데요. 그의 손녀인 그녀는 자신의 이런 아픔을 표현하고자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려서 또 망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았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녀는 방황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숙모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웨이트리스나 세일즈우먼으로 일한 것은 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연기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녀는 그냥 무언가가 나를 이끄는 느낌이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연기 연습을 봤는데 그냥 나도 해보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꾸르 프로랑 드라마 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몇 달 만에 두각을 드러냈고 2년 학비 무료의 혜택을 받는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독립영화 및 연극 무대의 조연을 거쳐서 2009년 그녀는 드디어 루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습니다. 술록을 키우며 사는 유목민의 딸 역할을 한 그녀는 해당 영화를 찍으며 산속에서 생활하고 유목민들과 친분을 맺었으며 진짜 늑대와 가까이 하고 술록을 타며 영화 촬영에 진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진심은 프랑스 영화인들을 감동시켰고 그녀는 전 세계 영화인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 후 그녀는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이 없었고 연기 공부를 하며 생계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우리나라의 영화 올드보이의 리메이크작인 올드보이로 할리우드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직접 LA로 날아가 해당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녀는 파리에서 2달 동안 하루에 3시간씩 킥복싱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올드보이 영화 관계자들은 그녀의 액션 연기에 대한 가능성과 이국적인 외모에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올드보이 악당의 보디가드 역할이 주어진 것이죠. 격투씬이 많았던 올드보이에서 그녀는 상대 배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하도 세게 걷어차서 발톱이 빠지기도 했었답니다. 액션에 재미를 붙인 폼은 올드보이의 촬영이 끝나고 태권도에 시음취했습니다. 더 많은 영화 및 드라마 오디션을 소화하기 위해 LA로 거처를 옮긴 그녀는 쭉쭉 올라가는 다리와 몸속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한국인의 피가 그녀가 멋진 액션물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태권도 기술을 연마한 그녀는 또 다른 영화의 주연 배역을 따냅니다. 바로 2015년 개봉한 해커스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여성 해커로 분한 그녀는 컴퓨터 스킬보다 태권도 스킬을 뽐내다가 시원하게 영화를 말아먹고 맙니다. 이 실패 이후 그녀는 방향을 약간 전환해서 로맨틱 드라마 뉴니스와 블랙 코미디 드라마 잉그리드 고스 웨스트에 출연하는데요. 폼은 이 두 작품을 통해 혼신을 담은 연기 변신을 보여주다가 또 망합니다.
우리 태권도를 수련한 그녀를 진정 알아보고 스타로 만들어줄 작품은 정녕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인생의 구세주가 될 회사가 찾아오는데 이는 바로 마블사입니다. 폼의 액션 히로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던 마블에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멘티스 역할을 제의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 작품을 계기로 그녀는 완전히 사마귀로 변했습니다. 이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2022년 개봉 예정인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그녀는 모두 멘티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멘티스의 캐릭터는 독심술가인데요. 아니, 액션을 하려고 태권도를 연마했는데 독심술가라니. 그리고 영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폼만 잡고 싸우는 씬은 눈을 씻고 찾아본 결과 이렇게 코끼리인지 코뿔소인지 모를 물건에서 내리는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인데요. 이 큰 물건을 KO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녀가 태권도를 쓴 걸까요? 아니면 독심술을 쓴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심술이 태권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마블 영화에 여러 번 출연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먹혔는지 그녀는 2022년에 개봉 예정인 미션 임파서블 7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태권도가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영화 감독인 크리스토퍼 맥쿼리의 인스타 피드를 보면 말입니다. 저는 미션 임파서블에서 폼의 역할이 무엇인지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은 미상이더군요. 오랜 시간 갈고 닦아온 그녀의 태권도가 톰 크루즈의 엉덩이를 차게 될지 아니면 악당의 정강이를 차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